네, 영화계 139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인크레더블입니다. 영화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들의 전성기가 끝나면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슈퍼히어로를 더 이상 옛날처럼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동을 할 때마다 사고를 발생시키는 골칫덩이 정도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들 활동을 접게 되고 인크레더블 부처도 마찬가지로 히어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 평범한 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슈퍼히어로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일반인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미스터 인크레더블로 살았던 바파가 그렇고요. 이때 미라주라는 정체불명의 여인이 밥에게 접근해서 비밀 슈퍼히어로 활동을 제안하게 되고 밥은 그녀의 의뢰를 받아서 다시 삶을 갱생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시놉시스를 정리할 수 있네요. 네. 2004년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기억은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무슨 맨들, 히어로들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익숙하긴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조금 크고 나니까 아니 그럼 뭐 건물 부서지고 복구 비용은 누가 될 것인가. 그치.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히어로가 히어로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 그러니까 히어로물이 워낙 옛날부터 발전했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치. 그 중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가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영화의 내용으로 차용을 했구나. 영화 시작부터 친절하게 그리고 마무리까지도 굉장히 훈훈하게 잘 맺어줘서 무난하게 재밌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히어로물 리바이벌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히어로물의 전성기는 누가 뭐래도 40년대부터 한 70년대 사이, 그 사이에도 등락이 좀 있었지만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00년대 히어로물이라는 건 좀 틀딱이란 말이야. 그쵸. 엄청 진부한 스토리인 거지. 그래서 00년대 히어로물 보면은 무대가 일단 코믹북에서 영화로 바뀌지. 그쵸. 그리고 영화로 만들면서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할 순 없잖아. 이미 매체가 바뀌는데 했던 얘기 또 하면 그냥 추억팔이 토토가 한번 하는 거 이상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당시에 등장했던 히어로물들 보면은 비슷한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지. 스파이더맨의 주 고민은 뭐야? 내가 이렇게 좆빠지게 활동해봤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치. 내 일상만 망가지고 있고 그치. 삼촌은 죽어갖고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던져주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한 게 크림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책임이 따른다 무서운 거였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다크나이트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렇지. 가장 유명한 슈퍼히어로 중 하나지. 그런 배트맨이 자신의 어찌 보면은 독단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경단 활동 때문에 도시 질서가 오히려 자기 때문에 망가지고 자기 때문에 조커라는 악당이 생겨나고 도발하고 투페이스라는 악당도 파생되고 이런 혼란상 속에서 자기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히어로 무비라고 할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단순히 악당을 때려잡으면 끝나는 게 아닌 그런 식으로 관객들이 넘어가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히어로물이 택할 수 있는 플롯 비틀기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서 인크레더블은 히어로라면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풀어냈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히어로들은 아니지만 누구나 익숙하게 여길 수 있는 히어로지. 뭐 저런 히어로들 히어로물이만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는 캐릭터들이잖아. 네. 그 점에서 00년대 슈퍼 히어로물의 시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 뭐 엑스맨이나 스파이더맨과 궤를 같이 하는 네. 이런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MCU로 계승이 되는 거잖아. 그런 선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서 얘기했듯이 디지털에서 셀 애니메이션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2D에서 3D로 넘어가는 또 그런 과도기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인크레더블 성공하면서 굉장히 그 전환이 안정적으로 됐잖아. 그런 측면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때 당시 그래픽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람들이 익숙치 않았을 법했던 그런 그래픽이었는데도 이후엔 계속 이런 식으로 3D 그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도 했었네요. 물론 3D 애니메이션은 기존에 픽사가 계속 내오던 거긴 하지. 벅스라이프도 그렇고 니몬을 찾아서도 그렇고. 그쵸. 근데 차별점이 있다면 인크레더블은 처음으로 픽사가 사람을 대상으로 다뤘다는 거. 그 전까지는 곤충, 그러네. 동물, 물고기.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크게 위화감을 가지지 않을 법한 어차피 동물 얘긴데 뭐 어차피 벌레 새끼 이야기인데 뭐 이런 게 아닌 사람의 3D 애니메이션이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러네요.
2D에서 3D로 넘어가는 발판 중에 하나가 됐고 아까 뭐 얘기했듯이 애니메이션에서 쓸데없이 사실적인 것만 추구한다기보단 애니메이션 고유의 역동성을 위한 그래픽을 했는데도 그것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에 의미를 줄 수 있다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이라면은 정글북도 우리가 다루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 애니나 영화나 다른 게 뭐야 뭐 이런. 근데 이 작품 보면은 이후에 나오는 MCU 대면되는 슈퍼히어로 무비에서 나오는 액션 묘사 같은 게 거의 비슷하게 돼 있거든. 이것들을 그대로 실사화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 네, 저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오히려 실사용하면은 이거를 구현하기 굉장히 힘들지. 왜냐하면은 묘사의 폭이 애니메이션이 훨씬 넓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사영화가 이런 선구적인 슈퍼히어로 무비를 좀 더 모방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좀 더 결정적으로 재밌게 보는 이유라면은 지금의 슈퍼히어로 무비들의 선구자적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뭐냐면은 여러 명의 슈퍼히어로가 등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합을 시키느냐. 이 측면에서 지금의 슈퍼히어로물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이 작품에서는 설정 자체는 독특할 게 없어. 가족이 나오고 가족들 모두 슈퍼히어로야. 그리고 독특하고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하는 와중에 어떤 식으로 빌런도 때려잡고 어떤 식으로 화합을 이뤄내느냐. 이게 목표가 되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영화잖아. 아동스럽기도 하고. 근데 기본 설정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하는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족들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바이올렛이 고립무원에 처한 상황에서 대시가 갑자기 나타나서 뒤치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또 바이올렛이 자기장을 발휘해가지고 그쵸. 총탄을 막아내고 그런 식의 연계 플레이가 행해지잖아. 그리고 좀 더 재미있다 싶은 거는 엘라스틱걸이 애들 비행기 태우고 그쵸.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잡혀있는 섬으로 갈 때 비행기가 공습을 받잖아. 그때 자신의 몸을 낙하산처럼 그쵸. 이용해서 애들을 착륙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엔 바다에 떨어지지. 그리고 바다에 떨어졌을 때는 자신은 보트처럼 몸을 변화시키고 아들인 대시가 자신의 초능력인 스피드함을 이용해서 마치 노를 저어 가듯이 그쵸. 모터처럼 행세해서 배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 후환되지 않는 서로 완전히 다른 하지만 조합이 가능한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잘 맞물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난관을 타개하고 이게 액션 장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생활적인 면에서도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게 풍부하다는 느낌이 주지. 그러니까 싸울 때만 함께 뭉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더 역동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분배하고도 맞물리는 건데 이 영화 내에서 제일 센 거는 미스터 인크레더블이잖아. 그치. 설정상으로 존나 센 인물이란 말이야. 달리는 기차를 몸으로 그냥 막아서 멈춰버리는 인물이란 말이야. 그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슈퍼히어로지. 그냥 슈퍼맨이란 말이야. 마치 스파이더맨 따온 것처럼 사실 따왔지.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가족들의 역할은 뭐냐. 아버지가 세상에서 키왕짱인데 이거는 작품 내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풀어낸다는 거지. 미스터 인크레더블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힘만 센 거거든. 기능적인 무언가를 꾀해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엘라스틱걸은 자신의 유연성이라든지 네. 잘 확장되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못하는 유틸리티한 플레이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리고 대시는 또 대시만의 굉장히 특화된 스피드를 잘 살리는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몫을 해내고 바이올렛 같은 경우도 방어력 한정해서는 뭐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제일 낫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각 상황에 맞게 각각의 이 캐릭터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가족들이 뭉치는 거 보면 크게 위화감이 없어. 맞아. 왜냐하면은 각자 나름의 몫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면서 난관을 타개해 왔거든. 그러면서 팀워크가 생기고 그러니까 복수의 슈퍼히어로가 등장했을 때 이 인물들의 연계를 어떤 식으로 시킬 거냐 이 팀워크를 어떻게 짤 거냐 이 측면에서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하면서 각 장면을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런 능력 선택에 있어서는 크게 공감하는 바고 드래곤볼처럼 초사이어 1 됐다가 2 됐다가 3 됐다가 4 될 수 없는 거잖아. 그 한계가 있잖아, 질리고. 그냥 센 놈이 짱인 거지. 그치. 그냥 뭐 에너지키퍼가 제일 센 놈이 센 거잖아. 근데 여기선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탱커, 힐러, 도둑 뭐 이런 나름의 그 파티 구성원이 있다고. 그리고 그 파티 구성원은 가족
구성원의 성격과 어울리는 거고 그것이 액션에도 잘 녹아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MCU 보면은 이거를 해줘야 될 게 어벤져스 시리즈잖아. 그러니까 개별 시리즈 말고. 근데 난 그렇게 각 히어로들 간의 특성이 잘 맞물리고 호응이 잘 돼가지고 콤비 플레이가 잘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 그 점에서 비록 애니메이션이지만 오히려 애니메이션이기에 이 인크레더블 시리즈가 지금의 마블 시리즈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엘라스틱걸에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가지고 그쵸. 비행기에 매달려서 트레일러도 달고 가고 뭐 낙하산처럼 기능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서 구현하기가 훨씬 편하거든. 그쵸. 단발성이기 때문에 좀 더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약이 잘 돼 있지. 그렇죠. 인크레더블은 그런 액션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서사도 크게 부담 없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소재로 가잖아요. 왜냐면은 설정이 이게 처음인 거고 첫 시리즈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익숙한 히어로물에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첫 시리즈에 내보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건물들이 파괴되고 도시가 망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히어로들이 결국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근데 어벤져스도 지금 그런 식으로 넘어왔죠. 도시 전체를 막 섬으로 올리고 아주 개 작사를 내니까 얘네가 트롤러야 사실. 얘네 때문에 악당이 생기니까 시민들도 어벤져스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규탄하게 되지. 그쵸. 근데 그게 이미 2004년에 이 시리즈로 만들어졌다는 거. 오히려 더 나간 측면이 있지. 그런 사태가 다 지나간 다음에 후일담 비슷한 걸 다루는 거잖아. 그쵸. 20년 후에 MCU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볼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나왔던 빌런들도 여기 인크레더블에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히어로들을 상대하기 위해 계속 더 센 빌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결국에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 그 상황이 오는데 뭐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1화쯤 와서는 이제는 마블 시리즈를 여태까지 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점점. 코드 개그가 되지. 그쵸. 배경 지식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리즈가 갈수록 만인이 공감하는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 번 더 들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 MCU를 비롯한 슈퍼히어로 무비라는 게 사실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게 더 맞는 방향이잖아. 그쵸. 원래 코믹북이었고 코믹북은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근접한 매체잖아. 근데 실사 영화로 어쨌든 만들어져서 흥행을 거두고는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보다 딱히 작품성이 낫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앞서도 얘기했듯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마블 무비에서 사람들에게 감흥으로 다가오는 게 딱히 실사 영화여야만 주는 그런 감흥인 건가? 그건 아니거든. 영화만의 무언가를 딱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노다주라든지 마크 러팔로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실제로 스크린에서 볼 수 있으니까 먹히는 것 뿐이지 현실에 있는 배우들의 캐릭터적 가치를 빼고 나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와 크게 다를 게 없거든. 앞서 말했듯이 만약에 정글북처럼 애니메이션으로 MCU를 낸다고 쳐도 작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거 없어. 달라지는 건 그냥 사람들에게 가지는 호소력이나 마케팅적 요소일 뿐이지. 그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인크레더블은 2004년에 나온 거고 지금은 실사 영화로 마블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왜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딱히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시절보다 나아진 게 아니란 거지. 테크놀로지적인 측면 빼고는. 어찌 보면은 우리는 노다주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것 뿐이야. 그 점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슈퍼히어로 무비를 환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물론 인크레더블이 아동영화고 가족영화이기 때문에 뭐 대단할 건 없어 사실. 그냥 아이디어를 재치있게 구현해냈다 뭐 그 정도일 뿐이지 이게 엄청난 명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사실 MCU도 마찬가지지. 앞서 말했듯이 그냥 애니메이션을 실제 배우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이야. 예전 같았으면은 굉장히 유치하다고 여겨졌겠지만 지금은 CG가 위화감 없이 입혀질 수 있고 미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디테일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치하지 않고 좀 그럴듯해 보인다 이런 수준일 뿐이지 사실은. 팀 버튼의 배트맨 같은 거 보면은 딱히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슈퍼히어로 무비보다 꿀리지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기에 위화감이 든다고. 왜냐면 분장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금 보면은 애들 장난 같거든. 소꿉장난 같고. 근데 그게 사실 기술적인 문제이지
작품 내재적인 문제는 아니잖아. 지금 배트맨 뭐 리마스터 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은 본질적으로 발전한 건 없다. 지금 인크레더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 거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블레이드 러너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네. 블레이드 러너 보면은 물론 이건 슈퍼히어로 무비는 아니야. 근데 서사적으로 보면 크게 다를 것도 없지. 그쵸. 한 명의 히어로처럼 보이는 형사가 사건을 해결하는 거니까. 레플리컨트이자 원래 레플리컨트를 잡는 블레이드 러너였던 슈퍼히어로라면 슈퍼히어로잖아. 실제 능력도 슈퍼히어로야. 물리적으로 맞짱 뜨면은 배트맨 정도는 이길 것 같아. 근데 그런 과거에 80년대에 만들어졌던 슈퍼히어로물과 크게 다를 것도 없는 SF 영화를 리부트해서 딱히 얻은 게 없단 말이지. 오히려 드니 빌레브 특유의 화면빨 혹은 훅가시 잡는 연출, 네. 뭐 빛과 어둠의 대비 뭐 이런 걸로 먹어줬던 거지. 간지 팍팍. 그냥 각본 수준은 인크레더블 수준만도 못해. 그리고 소재 활용의 측면에서도 오히려 블레이드 러너라는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졌잖아. 레플리칸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얘네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제대로 답도 못 해줄 거면서. 굉장히 뜬금없는 엔딩을 내줄 거면서. 그쵸. 근데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구속이 없어. 그냥 슈퍼히어로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시대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심플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 뭘까? 해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진 그런 애니메이션이잖아. 그쵸. 그리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해지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2049처럼 만드느니 차라리 인크레더블 같은 애니메이션은 한 번 더 나오는 게 낫다. SF적인 측면으로 한정해도 오히려 보는 맛이 더 있지. 인크레더블에서 서브로 다루는 아동 무비답게 본격적으로 블레이드 러너처럼 머리 싸매면서 훅가시 잡진 않지만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예를 들어서 대시라든가 바이올렛 같은 우리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레플리칸트인데 어떤 식으로 이 세계에 적응해야 되냐, 우리 가족 중에 정상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잖아. 그쵸. 작품 내에서는 나름대로 답을 하지. 니들 생긴 대로 사는 게 답이야. 뭐 좀 숨겨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득만 해야 되지만 뭐 그런 건 오히려 애들 수준에 맞게 순박하게 순수하게 잘 풀어낸 편이잖아. 괜히 어른의 사정 같은 거 이야기하지 않고 성인 관객들도 고찰할 수 있는 괜한 문제의식 같은 거 던져주지 않고 그냥 누구나 일상적인 수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걸 일상적인 수준으로 풀어낸단 말이야. 그 이상을 꾀하는 거는 무리수일 수 있다는 거를 일깨우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 점에서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앞서 말했듯이 가장 중심 가족 질서에서 좀 더 다변화되고 가족 구성원들 개개의 가치를 좀 더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되어 왔잖아. 그런 변화도 잘 반영하고 있는 영화고. 이거 보면은 배경이 한 5, 60년대란 말이야. 그 가정 디자인도 그렇고 자동차 디자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스러운, 그리고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뭐 이런 식의 할리우드 아버지상이 전형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21세기스러운 고민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지. 심각하지 않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 수준에서 적당히 잘 끊어내는, 요즘 나오는 겟아웃 같은 영화처럼 괜히 PC 마케팅 이런 거 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적절히 균형 감각을 잘 지킨 아동 무비라고 생각해. 뭐 차례차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인크레더블이 현대를 표방하는 정서를 이야기했는데 블레이드 러너는 반대로 미래에서 오히려 과거로 퇴화하는 듯한 가치관을 보이는 게 역설적이네요. 상반되지. 네.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나오기 전에 단편들이 여러 개 또 나왔잖아요. 그치. 그 설정들을 발전시킨. 그 중에 카우보이 비밥 감독이었던 와타나베 시니치로가 만든 애니메이션 단편이 있습니다. 그치. 대사도 거의 없이 레플리칸트들의 전쟁과 그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뭐 눈동자에 찍힌 식별 변호까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저는 블레이드 러너 2049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고 전작의 분위기랄지 미장센 같은 것들을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잘 녹여내서 차라리 블레이드 러너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으면 더욱더 신박하게 봤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치. 그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건 마블 시리즈가 이제 와서 왜 실사 영화로 만들어졌는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펜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08년에 윌 스미스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도 좀 비슷합니다. 슈퍼히어로인데 술이나 먹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놓고 건물 다 뿌개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사실 인크레더블에서 파생된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되죠. 4년 후에 나온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아동용도 아닌데 그건. 그쵸. 굉장히 좀 후반부 가서 반전이 있는데 좀 그게 많이 황당할 정도고 뭐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히어로물이 실사 영화로 계속 만들어졌는데 또다시 새로운 감각으로 계속 실사로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죠. 엑스맨도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행콕도 그 중에 하나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마블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지금 와서 히어로물의 애니메이션은 흥행할 수 있는가? 히어로물이 나온 게 있습니다. 빅히어로라고.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흥행하긴 했지만 그렇게 높은 평가 못 받았지. 네, 마블 시리즈처럼 그렇게까지 엄청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마블보다 훨씬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만화에서만 할 수 있는 그래픽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빅히어로에서 나오는 한 명 한 명의 히어로들이 어떻게 능력을 얻는지에 대한 과정도 굉장히 재밌고 능력들이 어떻게 액션으로 발휘되는지도 굉장히 애니메이션스럽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11화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헬기 잡고 근육 자랑하면서 그거 못 날아가게 막는 장면이 제일 멋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액션이 아니라 보디빌딩. 그렇죠. 레슬링이죠. 실사영화에서 그 정도가 굉장히 멋있는 액션이었는데 애니메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흥행하지 못했다는 건 실사영화가 트렌드이다. 거기다가 실사영화에서 배우들의 이름빨로 대중적으로 알리고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거는 거슬릴 수 없는 대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작품성과는 논외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스미스의 의견에 덧붙이고 싶네요.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쯤 와서 단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미스터 인크레더블은 굉장히 힘이 강하잖아요. 기차도 자기의 맨몸으로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도시를 파괴하긴 합니다. 세금으로 그것들을 다 메꿔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까지도 오케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 잘 쓰고 에너자이저 이 인크레더블을 왜 그딴 사무실에 박아놓느냐. 공장에서 일을 해도 만 명이 힘낼 거 이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도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 사무실 속에 박아놓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 건설 현장에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렇죠. 혼자 건물 뚝딱 짓고 광산에서 금 막 캐내고 그치. 차라리 더 건설적인 일을 해서 그 세금을 자기가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렇지. 또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브래드 버드의 자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댓글을 찾아보다가 이런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아 결국 노력충은 망하게 돼 있구나. 금수저가 다 깨부시네. 그 말인즉슨 뭐냐. 이 신드롬이 막판에 그 깐난애기라도 납치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 깐난애기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도개피급인 거지. 네,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한 30년 노력한 신드롬 따위는 그냥 처발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재능충이 짱이다. 금수저가 짱이다. 노력충은 그냥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재밌는 댓글을 발견했어요. 근데 감독의 과거사를 따져보면 3살부터 만화를 그리고 뭐 13살에 단편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디즈니 가서 제대로 성공도 못하고 자기는 슈퍼히어로급의 능력을 갖고 있어. 근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 보험회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자기 부당했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못 알아봐주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세월을 낭비했다라는 식의 그거는 뭐 자전적인 이야기의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상이 또 드네요. 뭐 다르게 보자면은 물론 재능충이 일반인 개 박살내버리는 그런 영화로도 볼 수 있는데 네. 또 그런 측면도 있어. 비상식적이고 사회 일반으로 통합될 수 없는 괴물에 가까운 인물들이 뭐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게 잘 충실해 가면서 살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기도 하잖아. 근데 신드롬은 아니란 말이지. 신드롬은 따지고 보면은 자기 스스로 뭘 해내려고 한 게 아니야. 신드롬은 항상 인크레더블을 베끼려고 했고 인크레더블에게 까인 이후에 인크레더블에게 집착하잖아. 그래서 고작 생각하는 거라곤 저 새끼 이제 약하군. 내가 좀 더 세. 이제 내 말을 듣네. 뭐 이런 거잖아. 권선징악적인 거지. 뭐 그 점에서 뭐 신드롬도 재능충은 아니었지만 너 자신이 되라. 뭐 이런 식의 아동 무비로도 볼 수 있는 거지.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신드롬이 그냥 노력충이라기에는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네요. 신드롬이 만들어낸 그 기계는 히어로들과 싸워서 히어로의 능력을 흡수한 다음에 조금씩 세지는 거잖아.
근데 막상 신드롬의 기계를 보면은 그냥 힘만 좀 세고 유틸적인 능력은 고무고무처럼 늘어난다거나 배리어를 쓴다든지 엄청나게 번개처럼 속도가 빠르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치 지금 슈퍼히어로 영화와도 비슷한 거잖아요. 능력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냥 짱짱 센 놈이 최고인 거잖아. 그럼 빌런은 누구한테 죽느냐? 그거보다 강력한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재치와 팀워크 뭐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바꿔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개성인 새끼들 개성충들이 때려잡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재능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힘만 센 놈은 그런 재능충한테 당할 수 있다 뭐. 이거 뭐 소소한 거지만 그런 것도 있어. 이 개성이 꼭 액션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라 일상사에서도 발휘되거든. 예를 들어서 바이올렛 보면은 의무란 캐릭터잖아. 정말 귀신 같고. 그쵸. 고스트족 같은. 얘가 작품 마지막에 나름대로 잘 뭐 자신에게 뭐 자괴감 안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딱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보여줘요. 자기 머리를 적절하게 넘겨서 다니죠. 이전에는 앞을 가리고 다녔는데 남보기에 쪽팔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자긍하게 되는 뭐 그런 걸 보여준단 말이야. 이게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꼭 자기장을 써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괴팍해 보였던 자기 본 모습에 만족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찾는 거지 뭐. 신드롬처럼 초능력을 베껴야만 특별해지는 게 아니란 거지. 아동영화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을 잘 찾았다 뭐 그런 생각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아까 뭐 스미스 군이 잠깐 얘기했지만 나의 능력은 너무나도 뛰어난데 들키지 않기 위해 2등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건 현실에서 정반대잖아. 우린 2등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슈퍼히어로였고 일코지. 자기 자신의 제한을 둬서 2등밖에 안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이런 능력이 갖고 있는 애들인데 자기보다도 더 강한 상대를 만났어. 그 와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들의 개성을 살려서 그것을 팀워크로 합해서 이겨내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능력에 기대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감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태도가 변하는 그런 걸로까지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뭐 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좀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히어로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랄지 그런 것들이 참신하고 가족적이고 화목하기는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빌런의 모습들과 마지막 그 최종 병기와의 싸울 때 모습이 사실 좀 빈약했다. 시대가 변하는 시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시 디자인도 살짝 약한 면이 있고 그래픽적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슈렉을 너무나도 재밌게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감독의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모션들은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그 외 디테일한 장식이랄지 컷이 비어 보이는 느낌이 분명히 나. 네. 그렇게 막 꽉꽉 차 있지 않아. 화면의 밀도도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갖고 그리고 숲속에서 싸우는 것도 공간이 넓은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한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현실에서 가져가기 어려운 세트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난 참 괜찮았을 것 같은데 히어로들을 억류시키는 그 전기 자기장 같은 걸로 팔다리 묶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인크레더블을 돕는 여자 비서 같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쉽게 넘어가는 면이 있잖아요. 네. 나의 상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저 친구를 도와야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클리셰들이라서 뭐 애초에 인크레더블이 본진까지 저지 안 받고 넘어가는 것부터 말이 안 되긴 하지. 패스워드도 다 털어버려. 그쵸. 패스워드도 굉장히 쉽게 털어버리고 그런 면들은 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어로들이 말도 안 되게 쉽게 죽어버리는 뭐 그런 장면들도 나름으로는 충격이었고 다른 영화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크게 감상은 다르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은 아동 영화라는 한계가 있고 근데 그 한계 내에서는 뭐 할 만한 거는 다 하지 않았나. 물론 요즘 애들 보기엔 좀 덜 자극적일 수 있긴 해. 좀 더 휘황찬란한 걸 보고 싶을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뭐 그거는 좀 시대 보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앞서 말했듯이 아이디어적으로는 지금의 히어로 무비라든지 혹은 SF 무비들이라든지 소편 영화들보다 오히려 나은 측면이 있다. 오히려
오버 안 하고 아동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하게 끝나고 괜한 허장성세를 부리지 않고 그런 점에서 차라리 본받으면 본받았지 뭐 과거의 유산이라고 마냥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점을 주자면 저도 3개 반 정도 주고 싶네요. 네, 하여튼 좋은 예로 블레이드 러너의 적용을 든 것 같아서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선정하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